네, 이번 학기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요번 할 때부터 두 과씩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두 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한 그 학기에 책은 다 끝내야 된다고, 약간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으로라도 해서 수업을 채우도록 할게요. 그죠? 요즘에 뭐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그러죠? 그거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홈페이지에 위에 LMS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 강의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필요할 때마다 불어넣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파트 1 중에서 2과예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개발의 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발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다음에 개발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등산하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봤는데 엄청 어렵구나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 가끔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상담복지학과 새로 들어온 학생들 면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오게 됐냐 했더니 주로 그 고등학교 때 자기 그 친구들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이런 말은 좀 왕따를 당하거나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도와가지고 돕다 보니까 아, 삶의 보람이 있어서 내가 이런 걸 계속 하려고 한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거나 상담사가 되어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전문적으로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기본 욕구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커피숍에서 우리 어머니들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집사람도 보통 한 4시간 이 정도. 네. 갔다 오고 나서 또 휴대폰으로 2시간?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긴 하지만 이거를 상담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도 여기 맨 오른쪽에 전문성, 그 다음에 체계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배우는 거, 이왕 배울 거는 전문성 있게. 이 아마추어와 프로는 너무 다른 거죠? 조기축구 백날 해도 손흥민 못 따라가거든. 100년 해도 안 될 거야. 그게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배우고 전문성을 갖고 또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 자기가 이제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개발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창의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조성은 조물주가 만드는 걸 창조. 물론 창조성도 되긴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하면은 창의성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이디어를 진짜 멋지게 내어서 그죠? 어, 요즘에는 뭐 아이디어만 좋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제가 보게 되면 요즘에는 저기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그럴 때도 찾으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일일이 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은 기본적으로 창의성, 현실성, 논리성이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해야 한다라고 카톡에 입력을 하면 글자가 다 나옵니다. 이게 작업하기 편하죠, 그죠? 이거 치려면 원래 독수리들도 있잖아. 독수리 타법은 느리잖아. 근데 목소리는 빠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창의성 있게 만들자. 그 다음에 창의성은 좋은데 이게 실행 가능하냐 이거죠. Power of practice. practice는 실천, 실행이죠. 예,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그게 실행 가지가 않으면은 그게 꿈꾸는 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물론 꿈꾸는 것도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현 가능한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올해 한 10억 정도 벌어보겠다. 그 좋은 꿈이죠, 그죠? 예,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들인 경우는 그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죠. 단 100만 원도 벌어보지 못한 친구가 어떻게 10억을 벌겠어, 그죠? 예.
그 다음 논리성입니다. 예, 설명 가능하고 근거가 있고 또 앞뒤가 이렇게 모순이 없는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창의성, 현실성, 논리성이 있는 그런 원리를 충족해야 되겠다 이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의성, 현실성, 논리성. 네. 컴퓨터도 전자제품이잖아요. 지금 제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에 우리 형님이 이거 LCD 수리하는 사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밝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방 안에 형광등이 있죠. 형광등 가로 안 가로? 갈잖아요. 여기도 형광등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거만 가려주면 되는 거지. 아까 노트북 안 켜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습한 데나 다른 데에 너무 오래 두거나 너무 뜨겁게 막 그렇게 하게 되면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써야 돼요. 우리 사람 두뇌도 안 쓰면 녹슬지? 안 쓸어요? 컴퓨터도 안 쓰면 녹슬어요. 예, 이거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청소년 프로그램도 생애 주기가 있다야. 우리도 사람도 사는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청소년기가 지났고 이제 성인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고 지금 저는 이제 그 아직 청소년인가 나도 청소년 가르치고 있잖아. 아직 청소년인데 청소년이고 싶어요. 다 그죠? 여기 보면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 게 있다 이런 거죠.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죠. 네. 은하철도 999 보셨나요? 왜 그걸 탔지? 엄마한테 영생을 주고 싶어. 그래서 탄 거지.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옛날 생각나네. 우리 삶도 이렇게 지금 어디쯤 계세요? 성숙기 되십니까? 예. 예. 한번 각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 고등학교 때 뭐 교련 이런 거 지금 하면 안 되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교련하면 안 되잖아. 그죠? 지금 안 쓰죠. 예, 한번 보죠. 여기 제품 같은 걸 보게 되면 제품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 회사에서 인도가 가장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고 미국이 1등인데 아니에요. 미국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거 사장님은 미국 사람이고 개발자들은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도 소프트웨어라고 봐야지. 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제가 이 사람을 15년 전에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만나서 보니까 옛날과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거랑 지금 통하지가 않아. 네.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4 아세요? 거기 보면 시티폰 뭐 이런 거 안 나와? 요즘 누가 시티폰 쓰냐? 안 쓰잖아. 그죠? 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고 성장하다. 그죠? 네. 청소년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아주 성숙해요. 여기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 주위에서 저게 좋은 값이요.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 경운대학교에서 뭐 하잖아요. 그럼 다른 대학교 유사한 것들 나오죠? 그럼 경쟁이 심해지면서 너무 치열해지면 또 쇠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죠. 요거를 극복하게 되면 성장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퇴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삶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도. 여러분 오늘 암하고 많이 싸우시느라 수고하셨죠? 너 암에 안 걸렸는데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여러분의 지금 붙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매일 싸우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harvest는 뭐냐면요. 수확이죠. 수확을 하기 위한 거고요. rejuvenate 하게 되면 주번은 뭐냐면 주니어예요. 주니어. 다시 주니어처럼 새롭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도입기는 프로그램이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구미 대구 지역만 하다가 괜찮네. 그럼 경북 지역으로 나갈까? 이게 경상도로 가자. 이거 좋다. 전국적으로 확장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좋긴 좋은데 너무 돈이 많이 들으면 또 경쟁이 치열할 경우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입니다. 성장기는 뭐냐면은 그거를 갖다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 그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뭔가 될만해? 그러면은 비슷한 게 생겨납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그 신문사 티타임즈라고 지금도 있어요. 티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을 갖다 2000년 12월 31일 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대요. 근데 4년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신문이 그 매출액이 한 3배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죽을 뻔했거든요. 돈이 하도 안 벌어가지고. 왜 됐냐 봤더니 그 주위에서 저 틴타임즈가 좀 잘 되나 보.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주위에서 몇 개가 더 생겨난 거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 순댓국집 원조가 어디야? 원조 따지잖아, 그지? 원조가 어디야? 하니까 틴타임즈 들어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쟁사가 뭐냐면 시장 넓혀놓은 거야. 시장 넓혀놓다 보니까 원조가 어디요?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러니까 경쟁이 있다니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을 늘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광고 이런 걸 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형님도 보면은 지금 전국에 지점이 10개거든요. 여기 대구에도 있어요. 부산, 광주, 대전 다 있어요. 서울에 3군데 있고. 그런데 보니까 형님이 그 기술을 많이 가르쳐 줬는데 기술 아주 충성스럽게 잘 배워가지고 1년 있다 다 나갔어. 다 나가가지고 경쟁사를 차렸으니까 너무 힘들어졌죠. 근데 보니까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아는 거죠. 원조김밥이 어디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 성장할 때는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경쟁이 있습니다. 네, 경쟁이 없으면 성장을 안 해요. 네. 이거 제가 LG 노트북 쓰고 있거든요. 노트북 어떤 거 서로 경쟁이 치열해요? 삼성하고 LG지. 경쟁 안 하면 개발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뭘 개발해? 피곤하게. 그런데 경쟁을 하니까 서로 그냥 그죠? 치고받고 하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이렇게 치열하게 하면 그러다 보니까 LG하고 삼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 이전에 러시아 가 보니까 여기 창밖에 더울 때 하는 게 뭐야? 뭐야? 에어컨은 다 휘센이야. 이게 보니까 LG의 거리가 있어요. 거기 LG의 거리. 동남아다 삼성의 거리 다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좁다 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봐. 그럼 개발할 필요가 없지. 예,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잖아요. 그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성숙기입니다. 성장을 하고 그 결실을 맺은 거가 성숙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성장기하고 성숙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어느 정도 완숙된 모습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가을에 뭐야 홍시 아세요? 홍시 하니까 나오나 생각이 나는데 이게 감이 떫으면 맛이 없잖아. 성숙해야 맛있잖아. 그죠? 성숙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거의 이렇게 가을에 제가 길가에 지나가다 맛있는 감이 있어서 몰래 따먹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거 다 따버렸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예, 결실할 때는 그걸 차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예요. 쇠퇴기. 이제는 그 우리도 노인이 되어 가잖아요. 그죠? 노인이 되어 가고 하는데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은퇴할 때까지 내가 뭐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제 애들한테 기대고 살아야 되나. 예. 그런데 쇠퇴기라고 그 좌절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새로운 걸 하고 하면 될 수가 있죠. 예. 그 요즘에는요, 회사들도 은퇴하신 분들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술은 많고, 은퇴했기 때문에 저요, 돈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요, 제발 일 좀 시켜주세요. 그런 분들 많죠. 그 일본 같은 데도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인데 그 사람들이 기술이 많잖아요. 기술 데려다가 그 사람들 써먹어요. 제2의 전성기지. 저기 우리 항공 정비과 이런 교수님은요, 정비하는 사람 교수들이 없어. 네? 그냥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정비만 잘하면 돼요. 항공 정비. 그죠? 자기 기술만 있으면 돼. 예를 들어 KT에 이런 다니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퇴가 없어. 책상에 앉아 있던 사람은 책상 빼면 나가야 돼. 근데 여기 그 전기 가설하고 뭐 인터넷 연결하고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얕보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예, 그렇죠. 쇠퇴하는 걸 갖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도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해나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프로그램 개발 통합적 모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실행 운영, 프로그램 평가 개정. 여기 보게 되면 주위에서 이런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런 요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서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기관에서 한번 격려를 하게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만들고 프로그램을 갖다 기획 설계인데 기획과 설계 거의 같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획은 전반적인 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좀 이따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하고 계획이 뭐가 달라요? 글씨가 다르네. 그렇잖아? 근데 약간 좀 다릅니다. 예. 정책 계획부가 맞아요? 정책 기획부가 맞아요? 기획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 예,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졸지 말고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설계는 디자인한다 이거지. 디자인. 설계를 갖다 설계하는 사람을 설계자를 갖다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디자이너. 예. 여기 애플 있잖아. 애플이 이거 아이폰 같은 거 있잖아요. LG에서 2002년도에 이미 했었거든. 그거를 더 멋지게 애플이 만들어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니야. 기술은 이미 있었는데 뭘 좀 바꿨냐면은 디자인이 그럴듯해. 그래서 애플은 디자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 그러니까 그 두바이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두바이 가보셨어요? 음, 음,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혹시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있죠? 거기에 그 높은 건물을 질 때요, 거기가? 거긴 모래야, 모래. 그리고 바다에 모래덩어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높은 사상루강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그 164층인가? 그렇게 줬어요. 하루 숙박비가 2천만 원. 하루. 하루 숙박비.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자들은 거기서 살죠. 그죠? 그걸 왜 만들었냐면, 그쪽 그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계를 잘한 거야. 기획과 설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03, 40년 되게 되면 기름이 다 떨어진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뭐 먹고 살 거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사막에 무슨 관광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 교통에 요충지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건물을 짓겠다고 한 거죠. 그 두바이 건물이죠. 그 건물이 돛담배처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태풍이 오고 그러는데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깊이 있게 그 철 막대를 갖다 거의 20층까지 박은 거죠.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설계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름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가 관광으로. 여기 공항에 가보면 두바이 나오잖아. 두바이가 항상 허브잖아. 거기 통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통해서 하면 거기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돈 있는 사람 쇼핑 한번 가잖아. 응. 거기에 또 뭐가 있어?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스키장이 있지. 그 사막에 무슨 스키요? 눈도 안 오는데. 그걸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아이디어가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음. 그걸 보면서 참 설계가 참 중요하다. 그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실제 설계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는 거야. 실행을 하고서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많이 좀 써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서 해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해보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이 프로그램 어때요? 이건 좋은데, 이건 조금만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완하고 더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두바이 거는 나중에 져놓고 나서 이게 아닌 게 묘하고 다시 짓기가 힘들잖아.
한 170등 지어놨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사람 죽고 나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엄청 더 철저하게 하는 거죠. 좀 더 장래 전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획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면서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점증주의적, 기술공학적, 체제적, 참여계획적, 경영관리적, 자원재활용 계획적, 요구중심적 계획적, 직무분석 중심 계획적. 개발의 원리가 책에서 8가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원리에 대해서 8가지를 기록하시고 하게 되면은 점증주의적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다 생각하니까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전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경자를 요직에 앉히자. 아니, 유치하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 그래서 전 비슷하죠. 미음만 바뀌었잖아. 전기, 알겠지? 여기 전기가 중요하지. 밤에 공부돼야 되니까. 여러 번 재차 강조한 거 알겠죠? 제 참인데요. 거기다 미음만 붙이면 되잖아. 그지? 전기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누구를? 순자 말고 경자를. 누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왜 경자예요? 외워야 되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경자를 요직에 앉히자. 알겠죠? 방금 전에 생각한 거야. 여러분 다른 과목도 외워야 되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이건 머리 글자 연상법이라고 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고서 점기, 체, 참,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말을 만드세요. 알겠죠? 네, 여기 전하고 참만 붙이면 되죠. 그죠? 네. 전기, 재차 강조한 경자를 요직에 앉히자. 알겠어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머리를 좋게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네. 먼저 점증주의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증주의적 접근. 처음부터 깨끗하고 멋지고 잘되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력, 기획력에 근거해서 과거에 해왔던 걸 토대로 해서 그죠? 점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점증주의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8가지가 서로 분리된 건 아니에요. 분리된 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는 내용이에요. 저기 처음부터 엄마가 되는 완벽한 엄마가 있습니까? 혹시 어머니가 되기 전에 완벽하게 어머니가 되셨나요? 아니죠. 애들 키워보면서 완벽해지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했던 거에 토대 위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공학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게 책에서는 많은 표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게 되면 엔지니어가 뭔지 아세요? 엔지니어? 기술자를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차에 그 엔진을 고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그게 엔지니어야. 엔진을 갖다 뚜껑을 열어봤는데 실린더가 뭐가 잘못됐어. 누가 물어보는 거 옆에서. 이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이게 바로 엔지니어 그러잖아. 그지? 아니냐? 이게 바로 엔지니어? 그래, 엔진 고치는 엔지니어. 이게 엔지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녁 때 밥도 먹고요. 예, 여기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조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과학기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엔지니어적으로 체제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그런 거 다 기술공학적 접근이 되겠어요. 다른 어떤 방통대인가 교수님이 유혹을 집어넣었더라고. 과학적 지식을 프로그램에 적용해 나가고
하다 보면 보다 합리적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가 있다. 교육 목표를 정하고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게 기술공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다 오늘 드립니다. 드리지 말까요? 주세요. 적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죠? 예, 예. 예, 한번 좀 편하게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체제적 접근인데 여기 체제가 뭐냐면은 체제를 갖다가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시스테매틱이라고 하는 거죠. 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컴퓨터로다가 여러분이 키보드나 마우스에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컴퓨터 본체가 여기 처리를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모니터나 프린터로 출력돼서 나오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돼 있죠.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프로그램에 뭘 집어넣어. 학생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거기다 뭘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활동을 했어. 그러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기 우리가 링크 사업을 합니다. 링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뭐 그 활동을 기획해가지고 입력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죠. 만족도가 어떻고, 그죠? 토익 점수가 몇 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입력, 변환, 출력 이런 과정을 체제적 접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기관을 하나의 체제로 청소년 기관은 뭐 무형의 건데 컴퓨터 같은 거는 시스템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잡을 수 없는 그런 사회기관, 제도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체 이런 거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도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면 복잡해요. 컴퓨터 뜯어보게 되면은 선두 연결돼 있고 단기 기억장 램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도 있고 다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 그 거기에 보게 되면 대통령 비서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게 되면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체제적 접근이 이렇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참여 계획적 접근. 특별히 청소년 프로그램은 참여해서 같이 계획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때 조금 아쉬운 게 우리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홈룸이라고 그러나 특별 활동이나 이런 걸 강조를 안 했죠. 뭐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면 야 네가 노래할 때냐 막 공부해. 그림 그리지 말고 공부해.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림도 그려보고 그죠? 댄스도 해보고 그죠? 기타도 쳐보고 축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같이 잘못하는데요. 아니 잘못하면 어때? 처음부터 그거 잘해. 그죠? 참여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점점 좋아지니까. 우리 아들이 농구를 지금 저보다 상당히 잘합니다. 레이업도 하고 막 3점슛도 하고 그래요. 기특해. 1년 전에는 그것도 못해? 똑바로 못해? 요 밑에서 공 못 누고 그랬거든요. 한 1년 실수를 하다 보니까 1년 지나오니까 잘하지. 처음부터 깐난 애가 처음부터 잘 걷는 애가 어딨어. 다 여러분들은 넘어지고 일어났죠. 그죠? 참여하면 다 넘어지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틀리면 똑바로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실수를 많이 할수록 미국에 보면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큰 회사가 됩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 여러분이 혜택 누리는 전구 몇 번 실패했어? 1000번 했지. 1000번. 1001번째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돈 따고 나면은 실수하게 되면 영수증 내, 영수증. 이렇게 하잖아요. 실수를 용납 안 하죠. 예, 근데 실수를 많이 용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잘못되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경영관리적 접근. 프로그램도 경영관리적 추세. 경영이라고 하는 게 보게 되면은 만만치 않죠. 경영이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더라고. 종합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이 강의를 우리 딸내미가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최근에 서울에 대학에서 카페를 누가 운영하라고 그래요. 카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에서 알바를 했어요. 왜 알바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용돈을 안 주잖아. 지갑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알바라는 거야. 근데 그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업에서는 시스템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갖다가 이렇게 바리스타인가 뭐 바리바리 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잘 배웠어. 잘 배워가지고 스타벅스는요 대단한 게 돈 10원도 맘대로 들락날락 안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배우니까 거기 그 카페를 이렇게 좀 새로 이렇게 맡아서 해보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뭐 돈 들어가고 나하고 신경 쓸 게 아니라 이제는 커피 맛을 어떻게 맛있게 낼까 이거만 하면 됐잖아. 근데 커피 맛이 백날 좋아도 돈을 못 벌면 꽝이지. 커피 덜 마시더라도 아니 커피도 그래 맛있고 돈도 잘 벌고 그래야지. 근데 돈 관리 뭐 거기다 이렇게 알바생도 쓰고 그러더라고. 어? 근데 알바생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그러죠. 여기 보면 학원들이 많죠. 학원 원장들이 제일 고민이 뭔지 알아? 그쪽 동네는 잘 이직을 합니다. 잘 배워가지고 돈을 갖다 10만 원 더 주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관리가 쉽지 않죠. 예, 이게 경영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우리 학교도 경영입니다. 그죠? 경영. 그래서 대개 보게 되면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특허가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경영 관리를 잘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뭔지 알겠죠? 우리 프로그램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 자원을 물적으로, 인적으로, 효율적으로 결합해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 활용입니다. 자원 활용. 자원에는 방금 전에 본 대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사업할 때 그러지. 종자 돈이 없어. 그죠?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근데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돈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인사만사야.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러죠. 예,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원 활용 계획을 갖다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나면 좋겠죠. 그렇게 하더니 자원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구 중심입니다. 요구 중심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지, 뭘 하면 좋을지, 여기 학생들이 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여러 신체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대인관계가 좀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하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신체 활동도 잘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잘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을까? 저 우리 MT 한번 해볼까?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요구사항을 보고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뭐 필요가 없으면 그걸 뭐하러 해,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중심 계획적입니다. 직무 분석이 뭐냐면은 영어로 직무가 잡이에요, 잡. 저는 그 상담복지과에서 가르치고 있죠. 상담복지 내용을 잘 연구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잘 소화되고 잘 기억될수록 돕는 게 저의 직무입니다. 그렇죠. 네. 회사에서 생산 관리하는 생산을 잘해야 되고 그 만약에 관리부, 경리, 돈 관리하는 부 있다면은 걔는 직무가 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걔가 그 저기 생산 관리 그런 거 잘하는 거 물론 좋은데 우선 자기가 한 직무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그 직무를 뭘 해야 되는지 그죠? 여기 보면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직무 기술서를 갖다가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그러면 나는 돈을 관리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경리가 할 일, 그 다음에 생산 관리를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내가 밖에 갖다 따다 붙인 거기 때문에 대충 직무를 갖다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 가지고 해나가는 거를 하면 좋겠다. 예, 이렇게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뭐를 강조한다고 그랬지? 전기를 재차 강조했다 그랬죠. 누구야? 경자를 어떻게 한다고? 요직에 앉히죠. 그렇게 해서 하면 8개 기억나시죠? 예. 그동안에, 아니, 뭐 이렇게 치사하게, 치사해야 기억 잘 나는 거야. 알겠어? 박사 논문에 나오잖아요. 예?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의 기본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주체가 누구야? 나야? 학교 강의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학생이죠, 그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는 누구야? 프로그램 개발자야? 아니죠. 청소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는 뭐냐? 청소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람이죠. 맞죠? 예. 그 다음에 그 활동 환경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보죠. 활동 주체가 누구라고? 청소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엄마들이 주체가 되는 경우 많아. 공부 똑바로 못해? 빨리 안 해? 예.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지도자는 뭐라고요? 경험학습 촉진자가 되겠습니다. 예, 촉매라고 아시죠? 예, 많이 들어보실 텐데 자기는 직접 소모가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곡에 싹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이 빨라지거나 변화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둘 A팀, B팀 간에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달라가지고 서로 융합이 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이 딱 중간에 중재자로 싹 들어가니까 해결될 수 있죠. 그죠? 그런 역할이 중재자가 되고 경험학습 촉진자가 되다.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다양하게 갖고 있는 은사들을 재능들을 존중해줘 가지고 그들의 포텐셜 잠재 가능성을 그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바로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환경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있는데 가끔만 뉴스에 나오죠, 그죠? 여기 그 청소년 거기에 성인물이 막 이렇게 난립되거나 비디오 가게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깨끗한 여기 초록색이잖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 있잖아. 맹모 삼천지교. 응. 맹모가 왜 옮겨갔지? 응. 저기 공동묘지 있는데 계속 공동묘지 흉내만 내잖아. 그래서 학교 주위에 있으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시장 근처에 있으면 주로 시장 하는 거 배울 수 있고. 뭐 시장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학생들에게 아니면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 좋겠다 이런 얘기. 이제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떠세요?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죠? 예. 예. 이제 기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획과 계획이 뭐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 이게 제가 보니까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나한테 돈도 줘. 얼마나 좋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우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도 좀 가르쳐 보세요. 다음부터 여러분이 한번 해볼래? 싫죠? 싫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게 배운다는 겁니다. 기획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 말이 있는데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은요, 세운 내용물이 계획입니다. 너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 나 내년에 영어 토익 공부 좀 잘해가지고 토익 700점 맞아가지고 어디 싱가포르 같은데 연수 한번 가는 게 계획이야.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700점 맞아가지고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기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과정이 기획이다 이거야. 플래닝 알겠죠? 계획은 세워가지고 나온 결정체가 계획. 그 다음에 그런 결정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기획이다. 회사에 보면은 전략 기획실이 있죠. 예, 예.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활동,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가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 수출 품목이 뭔지 아세요? 반도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됐지?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수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먼저 누가 생각했지?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때 다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매 새해 첫날 한 며칠간을 동경에 가가지고 세계 경제 리포트 이런 거를 읽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삼성이 맨 먼저 뭐부터 했지? 여기 대구 가면 삼성상에 있잖아. 가보셨어요? 설탕. 설탕. 알겠어요? 설탕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사탕수수 해가지고. 우리나라 설탕이 없었잖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 그렇게 돈 벌고 나서 뭐 했냐? 나중에 이제 앞으로 먹거리는 이제 반도체가 될 거다 하고 내다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아주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든 분이 이건희 회장입니다. 욕은 하지만 내가 보니까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현대에서 이렇게 조선소가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막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기획을 잘해야 돼. 그죠? 그때 되게 많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이 뭐야? 수만 배, 수천 배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럼 반도체를 만들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기술을 배웠죠. 지금 우리가 더 잘하지. 예. 그래서 경쟁사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 합리적인 정책을 해나갈 거냐. 그 다음에 앞으로 몇 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제가 보면 이제 우리 박지영이 대통령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뭐지? 5.16 쉽게 얘기를 할게요.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미국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야지 나라를 갖다 세우는데 그래서 뭐 했지? 독일이죠. 독일. 독일 가서 뭐 했어요? 여기 간호학과도 있지만 간호사. 응, 그랬죠. 응, 맞아요. 간호사들이 뭐 했어? 환자도 있는데 시체 닦았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응. 거기다 그 수십 미터 밑으로 탄 캐고 막 이렇게 뭐 울고불고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루프탄자 빌려준 비행기 가지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160km 시속 160km 지금은 160km 별거 아니지만 그때 시속 160km로 달리는 길을 본 게 아우토반이야.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경부가 아니지. 서울과 부산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다 반대했죠.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돈 있으면 그냥 쌀이나 사와요. 뭐 그랬잖아, 그지? 근데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반대했잖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누구지? 응.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죠. 응.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차가 없네. 차 좀 만들어. 그래 차 만들었잖아. 대단하죠. 차 만들어. 이거 그분의 머리 가운데 다 기획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잘 살게 만들 거냐.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거기에 고속도로 뚫고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국토개발을 갖다 뚫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저기 그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화약 장사가 되잖아. 한국 화약 한화. 돈 많이 벌었지 그때.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획이 중요하다. 그렇게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기획인 것 같아요. 이거 보게 되면 제가 아는 후배들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어. 돈 엄청 많이 벌거든요. 그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걔들이 기획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살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할지 그거는 나중에 효과랑 효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프로그램은 어때야 되냐면 따라 봅시다. 미래지향성, 합리성, 통제성, 연계성. 예.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자. 몽골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요, 거기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내릴 때 막 질퍽질퍽하고 차들이 다 빠지고 막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는 이거 포장 공사 좀 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살아. 응? 그냥 살아. 그러니까 그냥 이때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한 달이면 다 고치죠. 죄송합니다. 몽골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야 발전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상태를 갖다가 좀 더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좀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그 관리자, 청소년, 지역사회 서로 연계해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 이 네 가지가 계획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기획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목적성, 능률성, 계속성, 전체 합의, 융통성.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직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프로그램 백날 해봤자 목표 달성하는데 쓰잘데기 없고 하면은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죠? 목적에 맞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경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뭐가 효과가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능률적으로 나오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든 기획안이 2기획, 3기획으로 계속해서 연결해가지고 뭐 링크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5차년 해가지고 또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게 됐잖아요. 우리 학교가. 얼마나 좋아, 그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좋지. 어떤 학교는 제대로 1차 연대 꽝이어가지고 2차 연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은 제 몇 회 캠프 뭐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지? 제 몇 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연속성이라 이거야, 계속성이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갖다가 위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합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그죠? 융통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만들면 같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 혼자 한 것보다 여러분은 제가 다 같이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각자한테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한테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각자 역할을 맡게 되면 잘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그다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애매모호하게 이게 될까 말까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게 있음으로써 확실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도자가 역량이 강화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게 되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효과성입니다. 효율성과 효과성 뭔지 아세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그럼 예, 여기 한번 보죠. 또 제한 여기 확인. 여기 제가 효과성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알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이펙트인데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겁니다. Do things right. 아니, do right things. Know why. Right things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옳은 일. 너 이거 왜 하는데? 이런 거죠. 효율은 efficiency라고 하는데 그 과정상에 탁월하게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Do things right. 이건 뭐냐면 do things 일을 하라 이거야. right 올바르게.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신발 공장에서 막 열심히 신발을 만들고 있어. 아주 그냥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돌아가는데 신발이 안 나오네.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열심히 일한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고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여기 그 직원들이 막 100명이 있는데 다들 열심히야. 다들 열심인데 나중에 돈 버는 일이 돈이 안 벌려져. 그럼 효과가 없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목표를 갖다가 이루는 걸 갖다가 효과적이냐 하면은 이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율이라는 거에 대해 예를 들어 줄게요. 만약에 방법 1, 2, 3을 쓰는데 방법 1을 썼더니 1시간에 신반을 갖다 10개 만들어. 방법 2를 썼더니 1시간에 20개를 만들어. 방법 3을 썼더니 1시간에 30개를 만들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방법 3이죠. 예.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비용도 방법 1만큼밖에 안 써. 그죠? 돈을 1,000원 들였는데 신발 3컬레 만들어. 알겠죠? 이건 1,000원 들였는데 한 컷밖에 못 만들어. 그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먼저 양이, 알겠죠? 비용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가장 한 시간에 저기 30켤레 만든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이, 적은 비용으로 빨리, 이게 효율이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기획 제한 요인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그 환경, 기관, 기획에서 여러 가지 가장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 요인이 있겠죠. 기획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욕구 중심이 있고 문제 해결 중심, 자원 활용, 참여 기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프로그램을 왜 만드느냐? 그 대상자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왜 만드느냐?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예를 들어서 보기엔 집단 간에 서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럼 그걸 갖다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어요. 예, 자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 위해서 기획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획 과정은 뭘 과제를 인식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할까 구상하고 예, 문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걸 가지고서 이거 어떠세요? 한번 설득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이제 거의 보니까 한 58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드리는 파일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 분석 문제점 추출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 가지고 거기에서 전략이 나오죠. 전략을 가지고 실시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게 전략, 기획 이런 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미국이 강한 게 뭐냐면 전략과 기획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에서 순마진의 65%는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거긴 뭘 하는 거냐면은 경영진하고 재무팀밖에 없어요. 그걸 생산하는 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져가는 데는 5원입니다. 100원 중에. 그 중국에 가면 그 산동성 알죠? 그죠? 거기 가게 되면 거기 산동성에 1억 명이 살거든요. 거기에 그 공장 하나가 100만 명입니다. 대구시 인구가 얼마예요? 그 100만 명이에요. 거기 삼성 갤럭시 만들고 아이폰 만들고 그런 거 다 만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밤낮으로 열심히 고생은 거기서 다 하는데 5원 가져가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딱 이거 휴대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방향 정하고 섬에 가가지고 팔짱 끼고서 이래야 돼. 그런 거 하면서 65원 가져간다. 알겠죠? 전략 기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략 기획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네. 네. 문제가 뭐냐? 주위에서 해주길 원하는 욕구가 뭐야? 그걸 갖다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챙겼으면 주위에 그런 정보를 갖다 취합합니다. 확보해 나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지
예, 개발을 합니다. 예,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여러 안 중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예, 그런 겁니다. 만약에 그 얼터너티브 대안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선책, 차선책 해나가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해나가고 실험을 해보고 환류가 뭐예요? 환류. 환류는 나도 잘 몰랐는데 피드백이래. 피드백. 그죠? 환류 다시 돌린다는 얘기야.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스키드모어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외우는 시험은 제가 안 내겠죠, 그죠? 예. 오예, 좋았어요. 예.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그 프로 기획사 말 들어보셨어요? 그 저기 특별히 공연 기획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걸그룹들 기획 있죠. 그 기획사라고 그러죠. 이게 다 기획이에요, 기획. 예. 기획자는 뭐 저기 뭐 나는 지금 옛날 소녀시대밖에 생각이 안 나서 AOA도 있나? 요즘은 걸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그 뒤에 기획자가 있는 겁니다. 기획자가 다 하는 거예요. 공연 있잖아요. 맘마미아 이런 거 기획자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도요. 이게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공연 기획에 대한 건데 기획 여기 보면 이제 기획이 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 모든 게 기획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기획에서는 하려고 하는 게 뭔지 개념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고 여기 또 이분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성하고 실제로 해나갈 수 있는 이런 5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발상하고 분석하고 구상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실제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서는요. 오타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조금 틀린 거 가지고 뭐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해외 사업 부할 때 동그라미를 하나 안 붙인 거예요. 1억을 받아야 되네 1000만 원 받아야 되네.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 뭔지 알겠죠? 숫자는 확실하게 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동그라미는 빼면 안 돼. 그죠? 이렇게 이게 오타가 나면은요. 제가 보면 이렇게 저기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여기 그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좀 성의가 있잖아. 낮에 이것들을 보게 되면 길러버리면 그만이야. 나는 내가 했으니까 받아주세요. 그것도 표지도 없어. 그냥 그 외에 폰트도 그냥 그 다음에 그 종이도 그냥 약간 이면지 같은데 죽으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타가 없이 깔끔하고 있잖아요. 글자 폰트 있잖아요. 그 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있어 보이게 하고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아. 그래요. 추상적인 거 쓰지 말고 형용사 쓰지 마라. 이런 얘기야. 예,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안 이거는요.